나라 전체가 가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하고 자영업자 614만 명이 못 갚은 돈이 50조라고 합니다. 이제 점점 빈곤이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죠. 학벌 신화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요. 대학교, 대학원, 자격증도 이제 그다지 쓸모가 없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이제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억대 연봉도 돈 안 쓰고 이제 과시하고 폼 잡는 사람도 줄어들고요. 이제 점점 기술로 오래오래 먹고 사는 게 제일 낫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우리 모두 다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다라고 봐야 되죠. 이제 눈 뜨는 게 혁명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잘 살려고 각오해야 괜찮아지는 시대가 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돈 쓰라고 유도한 놈 전부 다 이제 쓰레기들이다라고 봐야죠. 정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죠. 앞으로 우리는요 좀 더 대비하고 대응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일본이나 대만이 이 경제 위기를요 우리들의 월급 절반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일본은 국수 말아가지고 한 끼 때우고 밥 비벼 먹고 그러고 살았죠. 그러면서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때까지 너무 사치 부리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더 탐욕과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끌하고 비투하고 코인 한다고 지랄 발광하다가 망가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이제부터라도 절약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진 걸 고마워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줄여야 됩니다. 소비를 줄여야 길이 열립니다. 개개인들에게는요. 검소하게 지낼 각오를 해야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애쓰고 살아야 됩니다. 고학벌 사회에 이익 집단이 나라에 포획돼서 이 부동산 감정가도 고평가되어 있고 이 왕창 이제 사기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죠. 이제는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는요 사상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전세 사기, 보험 사기의 양형도 올라갔습니다. 처벌 수위가 13년 만에 올랐습니다. 왜겠습니까?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심하니까요. 안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요 과잉 감정가로 인한 대출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빚 갚을 여력도 안 되죠. 금융권들에게 대출 빌렸던 사람들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요. 다들 현금을 1억 2억씩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 직원들 상당수도 마이너 통장에 1억 2억이죠. 겉으로 볼 땐 중산층이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빚쟁입니다. 이미 카드 대란 사태가 터져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대부업도 지금 빚을 안 빌려주려고 얘기한답니다. 지금 함부로 대출 받으면 인생이 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험한 위험한 5년을요 잘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이러다가 유령의 인간, 주민등록 말소자, 신용불량자가 100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2025년에 주택담보대출 사태 폭발로 경매시장의 물량이 엄청 쏟아져 나올 거라고 한답니다. 지금은 전세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집값 하락이 이미 예견됐죠. 우리가 해외 부동산 상업용 빌딩에 투자했다가 마이너스 99% 손실 난 걸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붕괴로 우리의 금융권들이 손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다 시시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있죠. 해외 부동산 기한 이익 상실 EOD 공포가 시작이랍니다. 2025년도, 6년도, 7년도 아마 계속 벌어질 겁니다. 꽤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출 처음 받을 때는 2%짜리였는데 그게 이제 4% 되고 5% 되고 6% 되는 게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이미 시작됐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함부로 상가 사고 아파트 사면 어떻게 된다? 폐가 망신한다. 되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묻지마 대출 200조. 난리죠. 전부 다 이제 다 망하고 죽겠다고 난리치는 겁니다. 앞으로요 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많이 어렵고 많이 우려스럽다라는 겁니다. 카드론 대출 40조 돌려막기 막장이 지금이죠. 결국요 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고 대출 줄어들고 가상금리 오르고
그때부터 더 심한 이 하락이 침체가 예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에 가계 폐업이 110만에서 120만 개를 넘어설 것 같다고 합니다. 민심도 되게 안 좋고요. 고물가 사회에 비치면 답이 없죠. 롯데 석유화학이 캐시카우였는데 지금은요 마이너스가 심해서 다 지금 메꿔야 되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대출 없고 일하고 있으면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생지옥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빚을 5억 10억 진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빚 못 갚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지식산업센터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요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자 내야 되죠. 관리비 내야 되죠.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빚을 지면요 앞으로 빚쟁이들은요 사생활을 금융권들에게 다 노출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참 쉽지 않죠. 많이 어렵습니다. 대출자들의 가상금리는 계속 오르고 집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계속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들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안전하게 사는 길이 뭡니까? 내피파하고 검소하게 지내고 절약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장사도 하면 안 되고 투자도 하면 안 되고 소비도 최대한 줄여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인데 함부로 욕심 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은요 자기 건강 챙기고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검소하게 소소한 여유 즐기는 것 그게 제일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다. 정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 자신의 삶의 수준을 잘 유지하는 게 좋고 지금 먹고 사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면 자신의 삶의 수준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봉 10억 받는 사람이 1억 2억을 쓰는 건 괜찮은데 벌어들이는 돈은 3천만 원, 3,5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빚을 5억 7억 내면요 자살하려고 이 작정 안 가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망하는 사람 많이 늘어납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조심 또 조심하고 신중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무서운데 이 잔인한 현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함부로 기대하고 함부로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욕심 부리면요 현실 감각을 잃고 무리하게 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무서운 시대죠.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데 냉정하게 살아갈 국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좀 잔소리하고 쓴 얘기하는 그런 어른들이 필요한데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 앞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얘기하며 내피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구두쇠가 돼야 된다. 짠돌이가 돼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